안녕하세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허명한 TV의 허명한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주요 인사가 시중 바닥 여론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서 지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지금 연일 언론에 초점이 되고 있죠.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은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맞죠? 편가르기 하고 있었으니까 배제에 의한 소외감, 내 사람이 먼저다 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 라고 썼습니다. 허군날 여론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문재인 정부 지지도는 고공행진을 하고, 뭔가 여론이 좀 나빠졌다 하면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지지세가 회복이 되었다고 나오고, 이걸 연일 언론에 보도해 대니까 사실 국민들은 좀 허탈했었죠. 그런데 진짜 시중의 바닥 민심을 이재명 경기지사가 페이스북에 기록으로 남기는 걸 보면서 이 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바닥의 민심을 제대로 알고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으로 이재명 지사는 편협하고 선동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까요? 글의 첫머리에 뭐라 했냐면은,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 아내와 함께 결혼 반지를 팔고 돌아와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밤새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사안고 같이 울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짧은 글을 읽는 동안 어느새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나네요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참 감성 터치적인 글입니까?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코끝이 찡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 대상에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국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죠. 교묘하게 이런 불쌍한 젊은 부부를 제외하는 중앙정부는 나쁘고 자신은 뭔가 정의롭다는 분위기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배 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이 쉬운 말을 불환빈 환불균이라는 문자를 써가면서 그렇게 했더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애란 남의 불운에 쉽게 동정을 느끼는 심약한 기가 아니라 의지나 지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일개인으로서 동정하고 또 기부하는 것이야 뭘 하겠습니까마는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정책 결정자로서는 심약하면 안 되죠. 자, 한번 보십시오. 라면 48개에 41,000원 한답니다. 그러면은 부부가 하루 3끼 라면을 먹는다 하더라도 8일 갑니다. 그러면은 한 달 30일 내내 라면만 부부가 먹는다고 해도 153,750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반찬은 어떡합니까? 또 직장 알아본다고 다니는 교통비는 어떡하죠? 또 휴대폰 전화비는 어떡합니까? 또 전기요금 내야죠. 월 10만 원씩 석 달 준다 해가지고 그 돈으로 일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십시오. 이 재난지원금이 무슨 이 코로나 사태에 도깨비 방망이가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호도하고 있죠. 뭐라고 하냐면은 이 더불어민주당의 반응들입니다. 재정 건전성 걱정에 시간만 허비하다 경제회생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하고,
대전 유성구을 이상민 의원은 국가 부채율 숫자만 부둥켜 안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한가롭지 않다라면서 돈을 퍼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경기 안성시 이규민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 보고 사과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당정청,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의 정책을 논하는 시각은 제가 보기에는 한심하다 못해 경멸스럽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쥐꼬리만한 돈을 전 국민에게 주느니 마느니 이런 참 지연 말단적인 논쟁에 고위 벼슬아치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이거를 언론도 자기 의견을 붙여가면서 연일 이리저리 보도하니까 국민들도 그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죠. 그 젊은 부부가 월 10만 원씩 석 달 지원금 받으나 마나 뭐가 달라집니까? 더불어민주당 그 최민희 의원이 조국을 초엘리트라고 떠받들던데요. 정말 서민들 생활은 쥐뿔도 모르는 초엘리트들의 소꿉장난 놀이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덕군자나 논할 고담 준론을 앞뒤 없이 정책으로 덜컥 집행해 버리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엉망이 되고 서민들 삶은 고달프기 짝이 없게 변하고 있다는 그 근본 원인을 지금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역량도 안 되는 미숙한 아마추어들이 국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리도 큰 소리 치면서 52조 원이나 퍼부었던 소득주도 성장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마이동풍이던데요. 세상에 돈 없는 노동자가 무슨 기업을 일으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기업은 돈 있는 사람이 돈 된다고 생각할 때 돈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다못해 거기에 격리직이라든지 아니면은 총무직이라는 일자리라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젊은 부부가 그 일자리에 앉아가지고 다음은 월 200만 원이라도 안정적으로 소득을 가져오면은 그 젊은 부부는 그래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하지만 기업가는 가진 자니까 무조건 조제도 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판국인데 어느 누가 돈 써가 기업하려 하겠습니까? 이게 소득주도 성장 아닙니까? 또 정말 믿기지 않는 저는 그런 이야기로 하는데요. 판도라라는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이라면서 원전을 폐쇄해버렸죠. 장기적으로는 맞는 정책입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전격적으로 시행했기에 수많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과 차기 프로젝트 중단으로 수천억 원 손실을 봤답니다. 게다가 다수결의 독재가 지금 활짝 피고 있는 이 시절 아닙니까? 지난달 8월 28일에 더불어민주당은 석탄 화력 발전을 금지하는 법안 4개를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해외 석탄 발전 투자 금지 4개 법인데요. 한국전력, 한국수출입은행, KDB 산업은행, 그리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해외 석탄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직접 수주 및 금융 지원, 보증을 못하게 하는 법안들입니다. 이유는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한국도 동참해야 하기에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해외 석탄 발전 사업을 줄여야 한다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참 한가롭죠. 법이 시행되면은 당장 다음 달부터 국내 기업의 석탄 발전 수출 사업이 전면 중단될 것이고, 한전이 지금 베트남 핫딘성 지역에 건설 중인 붕항 2호기 건립 계획도 중단된답니다. 한전이 포기하면은 연쇄적으로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도 손을 떼게 되지요. 인도네시아 자와 9호기와 10호기 석탄 화력 발전 사업에 참여했던 두산중공업은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단체의 반대도 불구하고 어렵게 1조 7,800원 공사를 수주했답니다. 참 다행이죠. 여기에 342개의 국내 중소 중견기업이 참여하게 되었답니다. 일자리 아닙니까 이게? 두산중공업의 해외 수주 사업의 절반이 석탄 발전 사업이고, 기술력도 석탄 발전이라니까 옛날 당연히 화력발전소 석탄 퍼 넣어가지고 불 때가 끄럽나고 하는 이런 걸 자꾸 생각하시는데, 요즘은 초초임기압 기술이라 해서 석탄을 고압으로 쪄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떼서 완전 연소시키면서 발전을 하는 그런 첨단 기법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 사업은 두산중공업 등 국내 발전업계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돈덩어리 사업인데, 이산화탄소 발생 주요국이 되지 않겠다는 이유 하나로 가차없이 기업을 죽이고 있는 것이죠. 일자리가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법이 통과되면은 우리가 빠져나간 일자리를 누가 먹느냐? 중국 기업이 이게 왜 떡이냐 하고 횡재를 누릴 거랍니다. 잘합니다. 국내 젊은 부부들은 밤새 부둥켜 안고 울게 만들고, 난데없이 중국의 젊은 부부들은 살맛 나는 정책을 누가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밤새 우는 젊은 부부들에게 월 10만 원씩 석 달을 주느니 마느니 하고 있으니까 제 분통이 안 차오르겠습니까? 그나마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근 그래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일단은 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 실장은 민주당 주요 관계자들을 청와대 비서실장 공간에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직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효율이 충분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해외 석탄 발전소 수출이 국가 경제에 주는 효용이 여전히 높다,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번 두고 볼 일이죠. 또 이른바 홍콩 보안법 사태로 지금 홍콩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죠. 홍콩에서 거점을 옮기려는 글로벌 기업들은 이 기업들을 유치해오는 일에 일본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적극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금융도시 도쿄를 전면에 내걸고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호주의 시드니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일본 자민당도 집권당 자민당입니다. 자민당도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세제 우대, 또 재류 자격 완화, 자녀 교육 환경 정비 등 구체적인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답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도쿄를 다시 한번 아시아 넘버원 금융 거점으로 부활시키겠다는 각오를 결연하게 지금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 엑소더스는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죠. 금융만이 아닙니다. 미술 등 관련된 다양한 업계가
아시아의 새로운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금융도시를 모토로 내세운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보십시오. 두 시장 모두 여자 문제로 시장이 공석이 되고 있죠. 경기지사는 돈 1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주라 마라 하면서 알량하게 중앙정부하고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전국에 의사, 간호사 편가르기, 또 친일 논쟁, 검찰 길들이기 등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온통 재집권하는 데 관심이 매몰되어 있죠. 토착 왜군이 뭐니 국민들 편가르기 그만하고 진짜 왜구들이, 일본 보십시오. 진짜 왜구들이 어떻게 나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이재명 지사는 고있게 유리고 도쿄 도지사 본이나 좀 받으면은 철들었구나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